뮤직 매거진 뮤브 5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영경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꼭 이렇게 빠지지 않는 이 멘트가 있죠. 네. 오늘의 게스트에 대한 인상. 네네. 저는 이분들 하면 장르를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재즈 영업 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재즈를 잘 모르는데 이분들 음악 들으면 이거 재즈 맛있어. 좀 잡숴봐 하는 그런 약간 인상을 주고 이제 먹어보면 맛있어. 더 줘.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음악계 영업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말씀할 때마다 네. 마이크 떨어지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미안한데 56회입니다. 네네. 네. 저는 글쎄요. 우리 음악계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트리오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트리오라는 이름을 쓰는 팀 중에선 그래도 가장 먼저 항상 얘기하게 되는 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고 또 우리 한번 오셨다가 이번에 이렇게 완전체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제 멘트를 가져가셨네요. 네. 네. 이쯤 되면 어떤 그룹인지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재즈의 자존심 윤석철 트리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존심이라니.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윤석철 씨는 지난해 말에 뮤브에 나와주셨죠. 이때 제가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뮤브 완전체 그리고 윤석철 트리오 완전체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각자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분 또 소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철 트리오의 윤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석철 트리오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김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전에 듣기로는 석철 씨만 오신다고 그랬었는데 네네. 세 분이 다 이렇게 완전체로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네네. 우리 작가님이 그래서 역시 재즈다. 재즈는 달라진다. 늘 네. 바뀌는 게 재즈입니다. 네, 그래서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세 분의 앨범이기 때문에 또 세 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저희 석철 씨랑은 얼마 전에 연희동의 라이카 시네마에서 이 앨범 리스닝 세션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인사 나누고 제가 막 앨범을 딱 듣고 그랬어요. 솔직히 앨범이 뭐 물론 당연히 안 좋을 리 없겠지만 앨범이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앨범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막 또 붙잡고 나와달라 한 번만 더 와달라 말씀을 드렸었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행사가 참 너무 좋았고 저 네. 라이카 시네마 그때 처음 가봤는데 네. 음악 듣기도 너무 좋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 그때 기획했던 어떤 배경이나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좀 더 재즈 음악을 이제 저희 트리오 음악을 좋아하시는 팬분들께 조금 더 뭔가 가깝게 뭔가 좀 인사드리고 좀 선보이고 싶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꽤 오래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와가지고 이제 좀 초대하고 싶고 제 음악을 좀 공유하고 싶은 지인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을 좀 모셨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로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제가 영화관에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네,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네. 제가 보고 싶어서 사실 만든 게 큽니다. 그때 뮤직비디오 뭐 이따 얘기 또 하겠지만은 저도 참 극장에서 봐도 너무 좋았고 네. 그때 게스트들이 정말 쟁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에 와도 되는 건가? 에이. 저 빼고는 다 막 뮤지션과 어떤 진짜 막 관계자 저만 너무 시민인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주변 뮤지션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앨범? 되게 좋아하셨고 재밌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좀 되게 재즈 음악이다 보니까 좀 색다르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고, 네, 다들
지인이라서 그런지 좋게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앨범이 너무 좋아서 그때 우리가 다 듣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막 감질맛 나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막 네네. 발을 구르면서 네. 얼른 듣고 싶다. 그러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민재 씨가 갔다 와서 무조건 들어야 된다 이거. 이거는 또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오면 바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달력에 막 써놔라 막 그랬죠. 그쵸. 나온다고. 발매자 표시해놔라.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철 씨를 처음 이제 예. 방송으로 배웠죠. 네. 방송으로 배웠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좀 여러 가지 실험 중이다. 그래서 앨범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네. 내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빨리 나오셨어요.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시고. 저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고 제가 원래 마음이랑 이제 귀가 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팔랑팔랑 거려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한번 동요를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후딱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필을 타서 이렇게 후다닥 급물살을 타신 이 건가요? 필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한참 안 오는 게 그때는 고민이었는데 네. 그러고 몇 달 안 지나가지고 그게 왔나 봐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 후딱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1년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더 뭔가 와 대단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때가 한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때도 아직 막 어떻게 나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셔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2, 3년 있어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발매가 이번에 됐으면 사실 이미 만들고 그쵸. 연주하고 녹음하고 이 과정이 이 안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정말 이렇게 나오다니 막 그런 생각을 또 했었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녹음하시고 이거 뮤비 녹음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영감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뭐 앨범 이제 시작한 거는 4월 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4월. 네. 그 전까지는 그 그러면 전까지는 쓰는- 계속 고민을 정말요? 막 뭐 곡 썼다가 뭐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뭐 이렇게 이러다가 네, 4월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마무리 뭐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 만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정말. 네. 근데 이 앨범 제목이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시기랑 뭔가 맞기도 하고 왜냐 한여름에 나오면은 이게 좀 생뚱맞은 제목처럼 느껴지는데 네네네. 약간 늦여름이고 네. 지금 여름이 막 갈랑말랑 하고 있고 네네. 근데 그래서 왠지 이런 제목의 앨범이라서 마감의 압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땠나요? 저희 회사는 네. 마감에 압박을 별로 안 주세요. 아, 네, 그냥 이제 아티스트가 그냥 다 완성되면 네. 그때부터 시작하자라는 거고 저도 이렇게 뭔가 마감이 있는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좀 더 일찍 완성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네. 원래는 8월 초에 낼까 뭐 했었다가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뭐 8월 말로 옮겼는데 오히려 더 그 앨범 의미와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앨범 제목이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여름에 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여름이라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 음악을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말 없는 사람 뭐 이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비가 오는 그런 여름이 생각나기도 하고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어떤 여름에 통통 튀고 시원한 그런 기분 좋음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여름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또는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연주나 작곡의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딱히 뭐 모든 곡들이 여름에만 사실 뭐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라는 이 문구 자체가 뭔가 저를 좀 세게 관통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뭔가 여름에 대한 뭔가 여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저의 마음을 이제 다른 곡에도 조금 같이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무슨 장마나 뭐 비가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네. 삼바대 서울이라는 곡은 진짜 또 여름에 또 젊은 서울의 뭐 아니면 뭐 정말 네. 바다의 모습을 좀 그린 곡이기도 합니다. 네. 되게 앨범 제목이 좀 소년 만화스러워요. 좀 소년 만화에서 좀 그런 대사. 요즘 감성이 좀 그런가 봐요, 제가. 어. 네. 뭔가 네.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앨범 컨셉도 되게 여름 같고 사운드도 네. 그래서 되게 들었을 때 여름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네. 이 앨범이 윤석철 트리오가 어떤 여름에 대한 단상을 좀 그려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젊어지고 싶었나 봐요. 이 앨범을 통해서 뭔가 한 살이라도 더 어려지겠다라는 그럼 그런 마음이 있죠. 세 분의 어떤 여름에 대한 이미지가 네. 따로 있으실까요? 뭐 한 분씩 그리고 또 오랜만에 앨범이 나온 거니까 네. 지금 5년 만에 나왔잖아요. 정규 앨범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앨범 발매에 대한 소감과 함께 여름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상희님부터. 네, 저는 뭐 여름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여름이 항상 덥고 습하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이 여름이라는 게 이게 인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고 제일 뭔가 이렇게 찬란하고 뭔가 이렇게 생기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올해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뭔가 그런 생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도 이 여름을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앨범 이번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근데 오랜만에 뭐 이렇게 앨범이 정규가 나오긴 했는데 그 사이에 뭐 그 작업물은 계속 네. 있었죠. 네, 작업물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엄청 뭐 이렇게 새롭게 뭔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앨범이 새삼스러운 나왔다라는 느낌은 아니었고 네. 그냥 이게 근데 이제 석철이가 되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물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곡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네. 우리도 뭔가 영진이랑 같이 이렇게 작업을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서 좋았다. 여름이 좋아지셨나요? 네, 여름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영진님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정규 앨범을 언제쯤 낼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이제 5년 만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되게 이번에 여름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어떤 석철이의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고 같이 작업하면서 네, 저도 그 여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제 뭐 좋았던 추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곡 분위기에 맞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을 생각하면서 녹음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에 활동적으로 노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저도 그러니까 여름을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땀 너무 흘리고 엄청 네, 네. 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왕 땀 흘릴 거 아예 흘려버리자 운동 같은 것도 예, 자주 하고 하는데 전 자전거 여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또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도 하고 오. 그랬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가세요?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제주도도 한 3바퀴 돌았고 와, 제주도 전체를요? 네. 그거 정말 제 아는 분이 한 번 갔다 왔는데 네. 옛날에 방송하던 같이 했던 작가님이 휴가를 내고 갔다 왔는데 정말 할 짓이 못 된다. 아니, 그러면서 진짜 천천히 힘들었다고 하셨거든요. 풍경 보면서 달리면 되게 좋은데 거의 근데, 하루에 한 5, 네. 60km 달린다고. 하루에 맞아요. 한 80km 정도 와. 달려야지 한 3일 안에 끊고요. 이제- 그러면은 네. 달리시고 또 주무시고 달리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달리다가 더우면은 바다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어. 와. 낭만 있네. 진짜 이거 완전 여름이다. 와. 네. 약간 이해 안 되시나요? 말을 잊지 못하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만 해도 네, 음악 그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 막 자전거 타면서 느꼈던 그 태양의 어떤 자결하는 태양의 열기와 막 네. 이런 것들이 또 생각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올해 여름이 특히 독하고 뭔가 길고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매주 네. 게스트분들이 오시면은 뭐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제부터 지금 여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진짜. 여름과 겨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 또 이런 작품으로 만나는 여름은 여전히 뭔가 낭만적이고 네. 참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인터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재즈 알못이에요. 아. 정말 재즈 모르고 그래서 윤석철 트리오가 나온다 이게 결정이 되자마자 걱정이 사실 많았어요. 재즈 벼락치기. 이거 아. 재즈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블루노트 85주년이라는데 뭐 이런 글들을 봐야 되나?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사실 답이 없었죠. 황덕헌 선생님 전화 걸어.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재즈 뮤지션을 저희가 직접 모셨다 보니까 네. 그럼 이참에 저희가 재즈 모르는 거 다 물어보자. 좀 자존심 내려놓고 다 낱낱이 물어보자 해서 오늘 약간 이런 것도 물어보나 싶은 질문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저희들은 사실 이게 블루노트가 85주년인지 지금 들었고 맞아요. 뭐 그 아. 남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레이블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네, 남의 네. 나라 레이블이 뭐 그렇죠. 그쵸. 내가 블루노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블루노트에서 뭐 나한테 뭐 연락 준 것도 아니고. 그럼요. 아니 안테나가 중요하지 지금. 맞죠. 블루노트. 안테나가 최고죠. 맞죠. 네. 아무튼 지난번에 석철님 오셨을 때도 막 제가 막 붙잡고 막 재즈 막 물어봤는데 이번에 거의 이어지는 느낌으로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상희님과 영진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주에 대한 얘기도 막 같이 들으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앨범 작업을 할까 그런 게 궁금해요. 어쨌든 곡은 석철 씨가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곡을 딱 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이제 두 분이 연주를 막 하면서 연습도 하고 레코딩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디벨롭이 되거나 그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곡을 이렇게 쓰면 보통은 이제 뭐 가수분들은 뭐 이렇게 그냥 통기타에 멜로디만 이렇게 그렇게 시작해서 발전시키기도 네네.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웬만한 것들은 뭐 드럼이나 베이스나 저 피아노나 다 미디로 약간 제가 밑바탕을. 조금 밑바탕을 좀 섬세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로부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영감을 받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같이 합주를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음악적인 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그게 뭐 뮤지션마다 그리고 팀마다 약간 방향이 다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소울 딜리버리에 하은 신드럼 이렇게 두 분이 왔었는데 소울 딜리버리 옛날에 같이 얘기 나눌 때 보니까는 녹음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곡이. 왜냐면 이제 거기는 약간 잼으로 곡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윤석철 트리오는 그 정해진 곡이 있으면은 최대한 레코딩 할 때는 그 안에서 네. 움직이는군요. 네. 오히려 레코딩 할 때 굉장히 뭔가 정해진 것도 많고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가요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렇게 그런 성향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레코딩에서 딱 필요한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이게 이제 라이브 할 때는 정말 뭐 마음대로 쳐도 되고 그때 기분과 감정으로 이렇게 뭐 가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정말 이 레코딩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약간 이게 성향이 제가 처음 재즈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 좀 다양하게 음악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방향 같은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좀 달라진 그런 것들이 있군요. 네. 그러면 이거 녹음을 할 때 뭔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녹음 방식은 보컬 따로 녹음하고 기타 네. 따로 녹음하고 이걸 합치잖아요. 네네. 근데 윤석철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녹음할 때도 뭔가 합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가요의 어떤 구성처럼 따로따로 녹음해서 뭔가 합친다든지 이런 어떤 녹음 방식을 택하고 있나요? 곡마다 조금씩 다른데 드럼과 베이스는 같이 가요. 네. 드럼과 베이스는 같이 가고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가이드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작업실 환경 때문이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좀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정말 큰 녹음실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조금 폐쇄된 룸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제 작업실이 딱 지금 드럼이랑 베이스만 딱 이렇게 녹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다 같이 뭐 한 7명이 다 각자 한 7명 정도를 다 개개인 룸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한 녹음실을 만들고 싶네요. 여건이 된다면 그런 이 녹음 환경을 꿈꾸시는군요. 그쵸. 네. 사실 재즈 뮤지션이라면은 이제 그런 걸 원테이크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좋은데 네, 지금 제 작업실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네. 현실적인 여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그것을 뽑아낸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제 작업실 환경이 좋아지면 윤석철 트리오의 어떤 잼 아니면 원테이크 합주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는 네, 거죠? 저의 목표기도 하고 저의 꿈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상희님. 그러면 상희님하고 이 영진님하고는 각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레코딩을 들어가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희 그래서 뭐 합주 그 곡을 위해서 합주를 좀 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석철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할 때는 같이 동시에 녹음을 해서 이제 좀 이 테이크를 여러 개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테이크를 선택해서 이제 곡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보컬하고는 좀 다르겠군요. 사실 보컬은 소절을 불러가지고 베스트를 조합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연주는 어쨌든 한 곡 단위로 녹음을 받아서 쓰고 아니면 다시 하고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드럼 베이스에 이제 녹음이 이제 테이크 이제 잘 연주된 테이크를 이제 딱 고르면은 네. 이제 보컬 녹음을 하듯이 네. 이제 피아노 혼자서 이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테이크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지금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뭐 약간 뭐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이질감이 들 수 있는 게 뭐 재즈는 뭐 재즈는 한 테이크에 가야 제맛이지 그게 재즈지 뭐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2024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버더빙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녹음을 한다든지를 이제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원테이크를 그러니까 지금도 당연히 원테이크로 이제 하겠지만, 녹음을 하시는데 네. 옛날에 원테이크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다 녹음해야 네네네네. 되니까. 해야 되니까. 저도 옛날에 제 그로우스라는 앨범이 2009년에 나온 제 첫 번째 앨범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루였나 두 테이크에 10곡을 다 녹음을 2%. 2%에 2%에 3%가 한 프로에 한 3시간? 3시간 아닌가? 2% 오반가? 아니야. 한 시간이 프로에 오래돼서 할 수 있지. 너무 할 시간이 수- 오래돼서 약간 까먹었는데. 근데 그럼 2%면 한 반나절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한 6-7시간? 그러니까. 7시간 정도. 그 6-7시간에 10곡을 몰아치듯이 녹음해야 되는 건데. 네네네. 그때는 이제 저 어렸을 때고 네. 그때 막 정말 클럽 기획 해가지고 모은 돈 한 100만 원인가 150만 원 가지고 이제 이걸로 앨범 만들게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했었던 거여가지고 이 돈으로는 2%밖에 안 되니까. 네, 진짜 열심히. 심지어 레코딩은 이제 그때 이제 아는 교수님의 집에서 한 거여가지고 레코딩 페이는 안 받으셨고 믹스 페이하고 이제 마스터링 페이였을 거예요. 네. 그렇게 150만 원으로 완성한 그런 시절도 기억이- 예, 있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우리가 왠지 재즈 하면은 막 밴드가 이 룸에 모여서 같이 막 연주하고 룸에 모여가지고 담배 피면서 막 그러니까요. 고뇌하고 막 네, 약간 막 위스키도 살짝 마시면서 네, 막 그런- 이런 그림을 상상했지만 한 작품을 이제 최상의 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또 요즘은 이렇게 따로따로 녹음도 하고 뭐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네, 그런 네. 것들을 한다. 근데 뭐 요즘에도 당연히 원테이크로 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시고 네. 그것도 이제 뭐랄까 약간 감성의 영역이어가지고 그걸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이 약간 즉흥성 원테이크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저 영진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석철님은 이제 가이드를 이제 녹음을 해서 전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재즈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비트를 좀 쪼개고 계속 뭔가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드럼을 연습할 때 가이드를 보고
여기 안에서 연주를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애드리브를 좀 많이 섞어서 녹음을 하시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근데 석철이가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줄 때 되게 구체적으로 보내줘요. 아. 뭐 화성적인 거나 뭐 베이스 라인 그리고 말씀하신 리듬적인 것들 드럼 이제 석철이가 손으로 이렇게 드럼도 되게 잘 쳐가지고 어떤 때는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어쨌든 드러머가 아니잖아요. 네. 드러머가 아닌 시각에서 보는 어떤 드럼적인 플레이가 되게 이거 진짜 재밌네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영감도 받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제 약간 일반적인 시각의 드러머 입장에서 보는 그런 사운드를 살짝 입혀서 좀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제가 요즘 드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요?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지 알지. 그 옛날에 원래 권투를 쳤었는데. 아, 이렇게 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직 3회차밖에 안 되면 완전 그냥 초보인데. 스트레스에서 좋죠. 네,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국의 글로리아 에스테판을 꿈꾸면서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어우, 드럼한다는 소식 깜짝 놀랐네. 네.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앨범 얘기로 좀 가보면요.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 소니 네버 겟츠 블루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리스닝 세션 할 때도 왠지 제목이 이거 그분?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되게 재밌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곡을 썼는지 또 특히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그랬겠지만 네네. 원래 좋아하시는. 네. 축구를 좋아하고 또 해외 축구 요즘에 이제 막 유행이잖아요. 네. 막 남자분들 되게 뭐 여성분들도 엄청 그렇죠. 좋아하시는데 옷도 그런 옷들 막 다들 입고 다니고 그쵸.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옷은 사진 않고 그냥 굿즈로는 살짝 관심은 없는데 오. 그래도 그냥 네. 새벽에 막 이렇게 챙겨보고 네. 뭐 그런 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제가 좀 곡이 좀 잘 안 써지고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이럴 때 뭔가 약간 좀 여기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약간 좀 축구 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왕 하는 것도 보고 막 그러면서 득점왕 하는 순간에 막 새벽에 막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막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 힘을 이렇게 좀 얻고 나도 그래 음악 열심히 해야겠다로 이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네, 분야는 다르지만 네. 진짜 하나 저렇게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진짜 동양인이 어떻게 저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할까 뭐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래서 그게 좀 음악 작업에도 좀 뭔가 이렇게 리프레시가 좀 되는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도 좋아하세요, 축구? 네, 저도 많이 좋아해서 오. 뭐 이렇게 경기 프리미어 리그 경기 뭐 보고 김민재 뭐 경기도 보고 네. 네. 네, 저도 이게 축구, 근데 축구 하는 걸 좋아해요. 실전파시구나. 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하는 게 그럼 뭐 다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그러니까 표현하고 이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만약에 이렇게 딱 이런 곡을 내가 연주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 손흥민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뭔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는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리듬과 화성으로 그게 손흥민 선수가 느껴진 거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어떤 게 생각나는지 오히려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을 정도네. 뭐가 생각나요? 이게 작업할 때. 작업할 때 손흥민이 생각났어? 왜냐면 마지막-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손흥민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우리 녹음할 당시에는 너가 제목을 알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주할 때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그치, 뭐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번리전 그렇게 완전 번리전. 왜 질주하는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번리라는 팀이 있어요. 그게 네. 그 프리미어 리그 그 해의 골로 이렇게 선정이 됐던 골이 있는데
그래서 뭐 거의 중앙선 거의 우리 진영에서 저기 상대 진영까지 선수들을 다 제치고 이렇게 혼자서 골을 제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 마라도나 그 골과 네네네. 이제 비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랬구나. 손흥민 앞에 아무도 없었다 이런 그런 어. 골인가요? 거의 그런 다 느낌. 제치고 다 이제, 제치고. 네. 네. 수비수들을 다 이렇게 요리조리 오. 다 제치고 그게 생각났구나. 번리전 골이 생각났구나. 그러니까 그 석철이가 한번 그 뒷부분에 다시 재즈에서 이제 헤드를 연주하고 하여튼 뒷부분에 헤드를 또 연주하는데 요 부분에서 특별히 뭔가 요청한 게 있어요. 요청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드럼이 리듬을 치다가 잠시 멈췄다가 뭔가 몰아치듯이 한번 막 이렇게 쳐줘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맞네요. 저도 들으면서 제가 손흥민 씨의 경기를 본 적은 없지만 네. 뉴스는 봤거든요. 네. 뉴스에서 이렇게 뛰는 모습. 그래서 제가 막 소개할 때 이 노래 들었을 때 왠지 그 손흥민 씨의 막 발놀림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난다. 그랬더니 영영 씨가 막 축구 본 적 없잖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 그랬는데 뉴스에서 봤던 그런 모습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왠지 그런 것들이 연주로도 나타났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 노래 들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두두두두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점점 커진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점점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딱 뭔가 저희 옛날 레이싱 게임의 어떤 그 절정일 때 나오는 그런 사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딱 이거 손흥민 선수의 어떤 발재간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멋있죠? 몰라요. 연주곡이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네. 듣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게 네. 재밌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 노래는 손흥민 선수를 생각하고 만드신 노래잖아요. 네. 그럼 어떤 타이틀이나 주제를 갖고 뭔가 음반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작곡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는지. 그런 영감의 주체가 확실히 있는 곡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되게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의 꼬리로 이렇게 곡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주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냥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곡마다 그게 되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곡이 어떻게든 좀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좀 본인도 이 곡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인스타 스스에 이렇게 올려주면. 그러니까 이 음악도 요즘에 쓸 수 있으니까 배경음악으로. 그렇죠. 네. 손흥민 진짜 연이 없네. 음악이면 어떻게든 연을 만들어 보겠는데 이 스포츠는 전혀. 네. 네. 저도 전혀 어떻게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이 지금 박기훈 씨 그리고 이삼수 씨, 큐 더 트럼펫 이렇게 관악기 연주자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네. 특별히 또 이 곡에서는 관악기 편성으로 이렇게 가져간 네. 이유, 배경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멜로디 자체가 피아노로 연주를 표현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곡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곡은 이제 섹스텟으로 그러니까 이제 섹스텟이라는 게 이제 육중주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관악기 3명과 이렇게 조금 브라스 사운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기획한 곡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축구 좀 좋아하시나요? 셋 다 좋아하는데 저희 트럼펫터 친구가 저희 리버풀 팬이어가지고 다른 팀이죠. 예 그래가지고 살짝 쎄함이 있었는데 녹음하면서 그래도 다 물어봤거든요. 네네. 어디 팬이냐 이렇게 다 물어봤는데 네, 리버풀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 뭐 아스날 팬만 아니면 되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랑 가장 앙숙이 저기 어. 아스날이거든요. 네. 그래 아스날 팬 아닌 게 어디야 그러면서 그냥 녹음을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 또 세 분은 사실 박기훈 씨랑 작업을 한번 하셨잖아요. 피아노 네. 치는 남자에서.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박기훈 씨가 인스타그램에 이 루틴 없는 게 루틴 요거를 또 커버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기훈 씨가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셨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형 이거 했어요. 뭐 저한테 카톡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바쁜데 뭐 이런 걸 했어 또 야 고맙다. 그랬죠. 근데 뭔가 박기훈 씨 어떤 윤석철 트리오를 향한 사랑, 짝사랑 이렇게 느껴지는데 뭐 추후에 윤석철 트리오 앨범에 박기훈 씨가 참여할 확률이
있을까요? 아니 이미 지금 제 앨범에 참여해줬고 그 다음에 기훈 씨의 앨범에도 이제 윤석철 트리오가 함께 했었고 그래서 네. 기훈 씨는 이제 그런 작업 아니더라도 되게 종종 제가 많이 이렇게 모시고 녹음도 부탁 많이 하는 친구여가지고 네. 네 굉장히 네. 멋진 친구입니다. 저희 미부에도 한번 오셨었고 그리고 맞아. 그날 행사 때도 이제 뵀었거든요. 네. 가지고 막 얘기했었는데 막 네. 기훈 씨도 앨범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막 너무 멋있다고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다 헤어졌었는데 네네. 아무튼 참 멋진 분들입니다. 네. 소니 네버 게스 블루에서 이어지는 곡이 이제 또 삼바 드라고 읽는 거 맞나요? 삼바 드인지 덴지 정확 드가 맞을걸요. 아, 네, 삼바드 삼바드 서울. 네네. 요 곡도 있는데 요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서울 도심의 여유 이런 게 느껴지는 곡이잖아요. 네네. 근데 조찬 클럽에서 칵테일 파라다이스에서 또 삼바를 하셨어요. 네네. 삼바 요즘 꽂히신 건지 아니면 원래 뭔가 너무 좋아했던 음악이라든지. 삼바 브라질 음악이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조찬 클럽 때 이야기도 좀 했었는데 제가 브라질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정말 요즘에는 정말 브라질 쪽 그 음악만 듣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삼바인데 또 서울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참 재밌기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던 어떤 배경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이제 브라질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네, 뭔가 서울이 정말 역동적인 도시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정말 활발한 그런 네. 도시라서 그런 서울을 좀 대표하는 삼바가 뭔가 이 곡으로 좀 기억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으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 반야 작가님도 이 곡이 가장 좋았다고 앨범에서. 정말요? 그래서 제가 삼바의 여인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삼바의 여인이면 서른도. 네, 그게 네. 나오는데 그게 아니, 역시 나는 삼바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이 곡이 제일 좋다 그래서 아, 역시 누나 삼바의 여인이네요. 막 그랬거든요. 삼바의 여인은 이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삼바 곡 중에서 그 그렇죠. 곡을 이길 수는 없어. 근데 삼바 얘기만 나와도 그 노래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그 입이 멜로디가 간질간질. 지금 막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도네요. 하지만 삼바 드 서울이 결국은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삼바 여인 너무 커가지고. 네, 이쯤 돼서 한번 쉬어갈게요. 다이브 인투 뮤직 인터뷰는요, 음악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저희 뮤브 유튜브의 재생 목록, 그리고 스포티파이, 이런 콘텐츠 더 보기, 요 탭에 들어가시면 방송에서 언급된 음악들 저희가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둡니다. 음악도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니 네버 겟츠 블루 그리고 삼바 드 서울 들어보시죠.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새 앨범 발표하신 윤석철 트리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앨범 지금 세 번째 곡이 루틴 없는 게 루틴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그때 우리 뮤브에 오셨을 때 다음 앨범에서도 좀 재밌는 제목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하. 아주 재미있고 네. 독특한 개성 강한 제목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또 제목 지을 때 어떤 비결, 팁 이런 게 있는지 또 한번 얘기해 주시고 루틴 없는 게 루틴이라는 곡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어찌 됐건 제목을 이제 음원 사이트에 제가 이거 좋은데 라는 제목은 음원 사이트에 꼭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무조건 검색을 해요. 네. 그래서 뭔가 중복되는 게 없으면 이제 속으로 혼자 막 좋아하면서 와 빨리 발매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이제 이 제목이 정말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짓고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네네. 네. 근데 일단 루틴 없는 게 루틴이라는 제목은 이제 어떻게 짓게 됐냐면 이제 저 그 박세진 누나랑 네. 막 이렇게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열심히 음악 하고 있어, 연습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옥달 앨범 너무 좋잖아,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아니야 너 음악 잘하잖아, 이렇게 막 칭찬 릴레이를 막 하고 있었다가 저한테 이제 약간 너는 루틴을
넌 루틴이 있잖아. 음. 넌 맨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맨날 출근하듯이 하고 정말 성실하게 연습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대화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루틴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내가 루틴이 있나? 내가 내가 직장인처럼 음악을 하나? 나는 좀 그냥 좀 게으른 음악인이 좀 되고 싶기도 한데 막 뭐 비단 약간 음악인이라면 좀 뭔가 막 이렇게 좀뭐 농땡이도 피우고 일도 좀 안 하고 쉬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루틴이란 계속 단어에만 집착하다가 이제 루틴 그래 내가 루틴이 있나 뭐 루틴이 뭐지 나한테 뭐지 루틴 하다가 뭐 루틴은 이제 일주일이지 그래 일주일은 7일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7박으로 곡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 루틴이 아닌 게 내가 루틴이야 오 멋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루틴 아닌 게 루틴이라는 제목을 짓고 이제 7박으로 이제 네. 곡을 이제 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완성을 했었던 이제 진짜 쓸데없는 이야기죠 뭐. 그러니까 루틴 없는 게 루틴이라는 곡이 7박인 이유는 루틴이 일주일 7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루틴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루틴이 지금도 제가 루틴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뮤지션들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좀 모르겠다. 근데 제 주위에 있는 뮤지션들 다 열심히 음악 하는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놀면서 그냥 갑자기 그 번뜩이는 천재성으로 뭔가 뚝딱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진님이랑 이제 상인님께서는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도 이게 주변 뮤지션들은 다 열심히 살고 저 자체도 이분들에 비해서는 열심히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안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나름 뭔가 이렇게 삶의 이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네. 라고. 진짜 열심히 사는 건 여기 드럼 치는 이 영진 씨가 제일 열심히 살아요. 축구도 하시고 네. 어떤 그 자전거도 타야 되고. 바이크도 타시고. 근데 요즘은 또 뭐 완전 TMI이긴 하지만 이제 둘째가 한창 육아 중이라서 네.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또 예전에는 진짜 루틴처럼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뭐 러닝도 하고 요즘은 루틴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윤석철 트리오가 노리는 어떤 스밍의 노림수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스트리밍. 네, 스트리밍. 왜냐하면 약간 제가 들었을 때 로파이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면 이제 집중할 때나 공부할 때 유튜브에 로파이 재즈 이런 거 검색하고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실제로 이 노래 들어보니까 쭉 이어지다가 조금 약간 뚝 끊기는 느낌이 있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말도 맞고 사실 플레이리스트도 끊겼다가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루프가 되다 보니까 이거 계속 틀어놓게 만들려고 어떤 윤석철 트리오의 어떤 노림수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굉장히 정확하게 들으신 게 이 음악은 되게 좀 그 믹싱을 제가 되게 로파이하게 했어요. 실제로 로파이하게 했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그 단어를 떠올리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인 멜로디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멜로디가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귀에 좀 익숙하게 들리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즈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되게 감수성 있는 좋은 멜로디의 로파이 어떤 재즈 음악은 다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니까 되게 손쉽게 접근이 되는 곡이더라고요. 네네네. 영경 씨가 아주 날카롭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로파이라니. 진정한 크리틱은 사실 이 사람입니다. 주워들었습니다. 저도 주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기서 회사원이지만 가장 크리틱하게 듣는 사람이 제가 볼 땐 영경 같아요. 지금 이 앨범에 5일장이라는 곡도 들어가 있는데 네. 5일장을 들으면은 약간 예전에 그 전래 동요 네네네.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토속적인 네네네. 포크 네. 느낌, 그러니까 민속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데 네. 이 곡은 또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이 같아요. 노래는 이제 저기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좀 토속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곡은 이제 5박자로 되어 있는 곡인데 이 노래는 이제 그 재즈 넘버 중에 이제 글로벌로 유명한 넘버 중에 Take 5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데이브 브루백이라는 이제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이제 뭐 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딱 그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 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라는 그런 곡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브 브루백이 미국에서 안 태어나고 1940년대 5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셨으면은 네. 요렇게 테이크 5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으로 만든 게 5일장이에요. 오. 근데 사실 이런 민요 재즈 아니면 국악에서 영감을 받은 거 이런 시도는 사실 이전에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익숙하고 일정한. 익숙하고 일정한이라는 앨범 안에 저기 한국전래동화라는 네. 곡은 네네네. 제가 이제 그때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저기 한복 입고 한국 민속촌에서 네네. 힙한 곳이죠. 네네네네 그 겨우겨우 섭외해가지고 장소 섭외를 해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송순단 선생님이라고 네. 판소리 하시는 선생님과 저기 김유리 씨랑 같이 콜라보 이제 공연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국악에 대해서 좀 많이 제가 좀 이렇게 영감이 좀 세게 와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한국전래동화라는 곡을 만들었고 이제 5일장까지 이게 계속 이게 여파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게 굉장히 제가 듣기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티오피아 재즈 음악이 네. 하나의 뭔가 그 재즈의 분류로 이렇게 될 정도로 에티오피아 시인의 재즈 음악이 되게 좀 각광받고 많이 리스너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들어보면 음악들이 되게 묘하게 뽕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이거는 되게 뉴욕 재즈랑도 약간 비슷한데 근데 그 결이 살짝 되게 그 로파이 하면서도 뭔가 그 뽕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마음에서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시도를 앞으로도 좀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보사노바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의 재즈와 브라질의 음악이 만나서 만들어진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시도들이 좀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고 또 다른 뮤지션들도 좀 같이 시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한국의 재즈라는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네요. 네, 일단 이런 5일장이라든지 한국전래동화라든지 이런 곡들은 일단 현지에는 없는 곡들이니까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5일장도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다음 곡 쇼츠 하이가 좀 재즈 알못이 듣기에는 좀 어떤 티피컬한 재즈 음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후반부에는 되게 뿅뿅거리는 그런 전자 사운드도 있긴 한데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있고 사실 일반인이 듣기에는 좀 화음이 안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어딘가 좀 불편하고 이 박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드럼도 너무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떤 현대인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곡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제 모든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짧은 영상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이제 계속 이걸 보고 잠을 안 자고 있는 저를 보고 약간 현타가 와서 만든 노래. 이제 그 리듬 중에 약간 뭐 약간 밥 따라라 밥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넘길 때. 쇼츠를 넘기면서 네. 이 넘기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냥 그 핸드폰 속으로 빠져들어서 제 뇌가 동시에 녹아내린 것 같은 거를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 무아지경에서.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아니 이걸 들을 때 되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좀 이제 잘 듣고 좋은 음악이라고 이제 앨범에 사실 수록을 하신 건데 네네. 이상하게 나머지는 너무 멜로디하고 예쁜데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들어요. 저도 그냥 그 트랙은 이렇게 넘깁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다 이렇게 뭐 희망적이고 뭐 아름답고 뭐 그러기만 한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제 뭔가 스트레스를 도 음악으로 분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 중에 그런 이제 쇼차이가 그런 걸 표현했다. 저희 스트레스를 좀 표현해봤다. 듣는 사람들의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 네, 곡이. 네. 근데 너무 불안해. 석재 씨도 그렇게 쇼츠를 많이 보시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음. 이게 결국은 자기의 그 기호를 계속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두 분 어떠세요? 쇼츠 좀 보세요? 근데 용진님은 네. 아무래도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이런 없으실 거 것 보실 같고. 수도. 저는 예, 다 재우고 봅니다. 아.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진짜 한 두세 개만 더 보고 자야지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아, 예. 그렇죠. 저도 상인님, 네. 와이프가 이렇게 쇼츠를 보는 걸 보고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진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도 이제 계속 이거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돼라고 해서 막 핸드폰을 안 쓰는 앱 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결국엔 핸드폰을 안 쓰는 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쓰면은 뭔가 이렇게 식물을 못 키우는 뭐 그런 아. 앱 같은 게 게임. 있는데 아. 그런 앱이 있어서 그런 너무 앱을 귀엽다 근데. 그런 앱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그만 하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 어느 순간 저는 그건 안 하고 식물이 그냥 다 와이프는 죽었군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숲이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근데 쇼츠 참 그렇긴 해요. 그쵸. 네. 이게 아무래도 또 막 바쁘게 이렇게 있다가 어쨌든 누우면은 바로 자야 되는데 이 자는 게 아까운 시간이 거예요. 아까워. 맞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약간 정말 끝까지 간 거 아닐까 정말. 네. 정말. 근데 네. 저 그래서 일부러 진짜 의식적으로 쇼츠를 안 보려고 하거든요, 항상. 뭐 어쨌든 발 들이면은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쇼츠를 잘 안 보는 대신에 유튜브를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빨리 말하고 있고 왜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이 여러 가지 보기 되니까.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쪽이 더 심각한데요? 결국 다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다 난리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 책을 이렇게 읽어도 혼자서 2배속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정말 내 전두엽 녹아내린다. 그러니까요. 전 틱톡까지 봐요. 쇼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쇼츠하이라는 맞습니다. 곡이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자, 그럼 우리 노래 한번 세 곡 들어보죠. 앞에서 얘기했던 루틴 없는 게 루틴, 그리고 5일장, 그리고 쇼츠하이, 윤석철 트리오의 노래입니다. 새 앨범을 발표한 윤석철 트리오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작가님은 삼바드 서울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고 영경 씨는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이번 앨범에서? 저는 말 없는 사람. 왜요? 이유는 말은 본인 참 많으신데.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네. 수요일마다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음. 그 집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요 여름에 수요일에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그 집에서 좀 이런 재즈나 잘 모르는데도 재즈, 보사노바 아니면 뭐 뉴에이지 피아노 트랙 이런 걸 좀 틀어놓거든요. 근데 이 노래 듣는데 뭔가 올해 여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좀 제가 비 오는 날을 좋아해가지고 요 트랙이 굉장히 끌렸습니다. 약간 비 오는 날과 또 무드가 맞고 실제로 곡 자체도 약간 비 오는 날을 상상하면서 만드셨다고 맞아요. 창밖을 꼭 보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소개에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비 오는 날에 그러니까 음. 장마인데
약간 한 시간은 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어, 근데 이게 먹구름이 이제 제법 있어가지고 낮인데도 되게 캄캄해요. 근데 그 집 안에 혼자 그냥 뭐 남잔지 여잔지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이제 쭈그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불은 다 꺼져 있어가지고 낮인데도 되게 방이 되게 캄캄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 노래가 딱 나온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만들었어요. 아,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있진 않으셨고. 그런 상황이 뭐 예전에도 있었고 뭐 종종 뭐 집에 뭐 혼자 있을 때 불 다 꺼놓고 있을 때가 있죠. 네, 근데 네. 그때 비가 딱 내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네. 이 노래는 실내에서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음. 밖에서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나요. 그치, 막 지하철 9호선에서 듣고 이러면 쇼츠아이 들을 때 그럴 때. 모두가 안 맞죠. 맞아요. 말 없는 사람 참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였고,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지금 우리 목요일마다 녹음을 하니까 목요일인데 월, 화, 수에 계속 집에 있었어요. 이번 주가 원고가 되게 많아가지고 운동할 때만 잠깐 나갔다 오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아내가 계속 이 데이타임에 일을 하니까 계속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점심 저녁 먹고 막 밖에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곡의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게 확 몰입이 돼서 참 공감이 됐던 이번 주였는데, 저는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사실은 이 타이틀곡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 이 곡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멜로디한 곡들, 그 약간 서정적인 곡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리스닝 세션에서도 들으면서 이 곡이 참 들어왔는데, 이 노래는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뮤직비디오도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인데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또 소개해 주시고 곡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은 이제 타이틀곡이고요. 정말 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좀 고생했던 그런 곡이었고, 굉장히 연인의 그런 시선과 서로 대화 안에서 이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상상하면서 좀 만들었고, 그 작년에 제가 어떤 행사장에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 감독님을 뵈었었어요. 그래서 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뭔가 콜라보하는 그런 공연을 같이 했었었는데, 그분의 작품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분 성함이 이제 정다희 감독님인데 네.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곡을 만들었고 이제 조금 부탁드리려고 한다.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 감독님 작품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흔쾌히 이제 응해 주셔가지고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스탑모션 뭐 픽실레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던데 네. 이제 그런 효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앞부분은 애니메이션이고 뒷부분에 가면은 이 세 분께서 막 연주하시면서 그 모습들이 네, 나오죠.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거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곡이 타이틀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 곡이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입체적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 곡을 잘 들어보면 그렇게 재즈 음악이 가지고 있는 구성을 따라가진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가요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뭔가 코드 진행도 조금 미묘하게 계속 변하고, 뭔가 좀 더 서정적인 느낌도 나고, 뭐 그리고 서정적이기만 하지도 않고 뭔가 그러니까 되게 입체적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생동감도 있고 네, 약간 네. 다이내믹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처음 들을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즈 할 때 흔히 떠올리는 뭔가 막 연주 같은 것들이나 연주의 재미, 연주의 맛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익숙하게 우리가 보통 듣는 그런 멜로디가 강한 네, 네. 좋은 멜로디가 있는 음악, 이런 네. 느낌이 들어서 이 곡이 참 좋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 앨범을 이제 소개하면서 솔직히 앨범에 있는 곡들이 다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 그래서 뭐 하나 추천곡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이분들이 미는 곡으로 그래서 타이틀곡 이렇게 항상 소개를 하곤 했는데, 네, 네. 확실히 이 앨범에서는 가장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분들이 좀 모아둔 곡이라고 하시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좀 2명 이상의 어떤 그룹에서 나온 앨범 같은 경우에는 각자마다 좀 최애로 꼽는 곡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주하기 내가 좀 멋있어 보인다던가 연주하기 재밌다던가 이런 곡들을 혹시 각자 뽑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삼바드 서울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번 앨범에서. 네. 저는 원래 좀 서정적인 스타일의 곡들을, 석철이 곡들을 많이 좋아했었었는데, 이번 곡은 이제 제가 또 일렉 베이스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처음으로 이렇게 윤트에서는 이렇게 참여한 곡이기도 하고, 이런 뭔가 구성이나 뭔가 이 음악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 여름이랑 너무 잘 맞는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삼바드 서울. 네. 뭔가 이 박진감이 있죠. 어쨌든 연주에서 느껴지는. 네, 맞습니다. 네. 영진님은 어떤 곡? 저는 종이 비행기라는 곡이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되게 서정적인 곡이에요. 음. 그래서 석철이가 그런 서정적인 멜로디나 그런 분위기 되게 잘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전 이제 재즈에서 브러쉬라는 도구, 그 나무 스틱 말고 브러쉬라는 도구를 써서 자주 연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브러쉬 평소에 쓰는 그런 테크닉 말고 조금 더 오픈되고 조금 더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연주할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좋아합니다. 종이 비행기는 정말 아까 타이틀곡 너와 나는 같은 걸 보고 있었어도 서정적인 매력이 있다 했지만 종이 비행기는 진짜 서정의 극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곡이 참 너무나 예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서글프고 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석철 씨는 어떤 곡을 가장 저는 진짜 다 제 새끼들 같아가지고 다 정말 좋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나서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곡이 길어가지고 한 곡 네. 연주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파바박 지나가서 음. 약간 가성비가 좀 좋고 어. 저번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원래 그 곡이 한 12분 40초 정도거든요. 네. 근데 저번 공연 한 15분을 하더라고요 라이브. 이렇게 세 반드. 근데 약간 이제 그건 이제 살짝 농담이고 농담 반 진담이고 그 노래에 이제 저의 이제 뭐랄까 좀 사심을 좀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저의 좀 평소에 그런 생각이나 마음들을 제일 많이 투영하고 있는 곡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때 우리 리스닝 세션 끝나고 얘기 잠깐 나눴지만 앨범을 만들면서 손가락에 네. 약간 염증 네. 이런 게 생기셨다고. 이게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앨범을 만드는 게 제가 레코딩을 하고 네. 제가 믹스까지 또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요번 앨범을 할 때 제가 좀 잘 쉬지도 못하고 좀 뭔가 계속 쉬지 않고 뭔가 잠도 잘 못 자고 뭐 이렇다 보니까 계속 좀 피로가 쌓였는지 믹스를 다 끝내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막 갑자기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손가락이. 마우스. 마우스를 약간 이제 기본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값비싼 걸 쓰지 않고. 네. 아. 이게 옆으로 쓰는 마우스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최근에 이제 싹 바꿨는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염증이 생겨서 좀 지금까지도 뭐 계속 치료 받으면서 좀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럼 완치가 되진 네, 않으셨고요. 완치는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연주는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나았는데 이 정말 멀쩡했을 때보다 살짝 느낌이 그래도 뭔가 그 미세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술도 못 마시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술 좋아하시죠? 네, 술 좋아하는데 지금 한 잔도 못 마시고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네, 타격. 너무 크리티컬이에요 이거. 그래도 건강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 네, 또 완치하시는 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파이팅. 우리 영진님하고 상희님은 이런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 연주하면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아무래도 좀 무리하게 연주하면은 저도 항상 목이나 이 어깨 같은 데가 항상 결리고 그래서 좀 자주
이게 스트레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어깨도 풀고 뭐 이렇게 깍지도 껴서 뒤로 하고 폼롤러도 이렇게 치고 운동까지는 안 하는 게 되게 웃기다. 운동을 하지 않아. 스트레칭 스트레칭까지만 하고. 네. 아, 요즘에 뭐 마사지 그런 기계 같은 것도 너무 잘 맞아. 나와 있고 뭐 풀리오 그 브랜드 있는데 브랜드 이름 얘기해. 아 그럼요 저희는 다 독립이기 때문에 붙이면 마사지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집엔 종아리만 있거든요. 근데 일단 종아리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근데 그게 어깨랑 목을 잡아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다 그래서 약간 지금 사야 되나 막 살말살말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풀리오. 풀리오. 나 그거 뭐 쇼츠에서 본 것 같아. 쇼츠 그거 쇼츠 많이 뜨지. 쇼츠 보다 보면 참 별걸 다 보게 되죠. 소녀시대 이유나가 광고합니다. 요즘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진님은 드럼 치면서 약간 뭔가 있으신가요? 애로사항? 뭐 그런. 생각보다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되게 자세가 되게 발라야 되고 막 이렇게 뭐 힘껏 때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완전 힘을 빼야 되거든요. 아, 우리가.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 손에 물집이 잡히거나 뭐 이렇게 좀 다치는 주법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은 네, 습관이라서 최대한 힘을 빼고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 예, 그렇군요. 특별히 직업병이라는 거 없는 것 저 같아요. 지금 3주째 이제 드럼 레슨 받잖아요. 네. 맨날 혼나요. 힘 좀 빼라고. 그쵸. 진짜 30째 듣고 있어요. 예. 그 드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게 네. 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완전히 힘을 빼고 쳐야 이게 네. 다사살 칠 수 있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작으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전혀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정말. 네. 이게 진짜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보기와는 다르군요. 영경씨 꿈은 다른 거 찾아야겠는데. 왜요? 주짓수 같은 걸로. 왜냐면 이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목적이니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우리 공개 방송 같은 거 할 때 드럼 연주 한번 보여주시고. 그때까지 좀 키우면 되죠 실력을. 자꾸 저를 이렇게 방송에서 긁지 네, 마세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봤어요. 올 10월 도쿄 블루노트 플레이스에서 공연을 한다. 네. 윤석철과 트리오, 그다음에 이진아 씨가 네네. 공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표로 뭔가 오르는 소감? 이게 뭐 대표로 오른다는 이야기는 너무 과분한 이야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아 씨하고 같이 공연을 하러 가게 됐는데 네.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뭐 도쿄 여행 이제 가면 뭐 을에 뭐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너무 설레고 가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 일본 쪽에 계신 이제 팬분들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 지금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허비 행콕, 팬 메스니, 뭐 치코리아 이런 전설적인 뮤지션들이 올랐던 무대라고 하시네요. 지금.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허비 앤콕 다음은 나다 이런 거죠. 진짜 저 매장당해요. 그런 얘기하면은 아, 그렇지도 않거니와 당연히. 네. 네. 그래도 뭐 워낙 지금 한국에서 재즈 밴들이 가장 신뢰하는 뮤지션 중에 한 분이니까 우리 윤석철 트리오가 그래서 또 좋은 무대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레퍼토리 그러면은 좀 볼 수 있나요? 이제 뭐 새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들이랑 이제 윤트가 이제 또 예전에 냈던 곡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곡들 이제 합쳐가지고 아마 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한 레퍼토리는 아직 안 정했는데 네. 조만간 이제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럼 국내에서는 지금 예정하고 있는 단독 공연이라든가 단독 공연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막 페스티벌도 잡혀 있고 네. 뭐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래야 돼가지고 11월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잡을까 좀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11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루노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무래도 재즈 하면 재즈를 모르는 사람도 블루노트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블루노트 하면 이제 1939년 뉴욕에서 문을 열어 지난 80년간 재즈의 명가로 불리는 음악 레이블이고 올해 85주년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재즈 뮤지션으로서 블루노트와 관련된 어떤 1500번대 추천 앨범 아니면 뭐 블루노트 하면 꼭 알아야 되는 뮤지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추천 앨범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작곡하신 이제 웨인 쇼터의 이제 스피크 노 이블이라는 앨범을 추천드리고요. 그때 시대에 그 웨인 쇼터가 블루노트에서 냈던 음반들을 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최근에 이렇게 다시 듣게 됐는데 그게 때마침 이게 또 블루노트에서 나온 음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때 냈던 음반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신선한 뭔가 작곡적으로도 그렇고 연주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신선한 뭔가 새로운 느낌의 뭔가 앨범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웨인 쇼터의 그 뭔가 일반적인 스탠다드 재즈곡과 다른 느낌의 그 곡의 분위기, 네, 작곡적인 분위기와 뭐 곡의 제목과 연주 스타일을 한번 생각하셔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그때 시대 때 나왔던 앨범들이 다 명반이어서 네, 꼭 그 음반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에 나왔던 음반들을 이렇게 셀렉해서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나온 김에 추천곡까지 한번 저희가 뮤브에서 항상 게스트분들 오시면은 좀 추천곡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든요. 한번 추천곡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천곡은 제가 최근에 술자리에서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네. 술자리에서 이런 재즈 곡도 틀어두시고 하시나요? 이 곡은 완전 재즈는 아니고 이게 인스트루멘탈이긴 한데 네. 네, 사실 그 뮤지션에 대한 정보 자체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네. 앨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스위트 이너프의 드림 퍼피라는 곡인데 이 네. 곡 추천드리고 이 앨범 자체도 뭐 전반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뭔가 영화 OST 같은 트랙들로 이렇게 잔잔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앨범이어서 로우파이하고 되게 느낌도 오늘 로파이 많이 나오네요. 외우겠네요. 네. 굉장히 듣기 편안한 어. 그런데 뭐 세련된 느낌도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영진님께서도 블루노트의 앨범과 추천곡도 한 곡 한번 소개 들어볼까요? 네. 저는 행크 모블리라는 색소포니스트의 소울 스테이션이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네. 그 앨범 추천드리고요. 그게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재즈를 입문하시기에도 되게 좋고 실제로 저희 뭐 실용음악과 이런 학생들이 꼭 듣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을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네. 그런 그 행크 모블리의 색소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교과서적이고 예, 그 말인즉슨 뭐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라인들이 하나같이 되게 주옥같이 아름답다. 예,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거기에 있는 This I Dig of You라는 곡이 있어요. 그 앨범에 네. 거기서 이제 또 위대한 레거시 드러머 저희 아트 블레키 분께서 엄청 폭발적인 드럼 솔로를 하시는데 네. 그걸 들으면 뭔가 진짜 그 사나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나이 정말, 드럼. 네, 정말 그냥 밀어붙이는 듯한 오.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네.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네. 그 드럼 연주를 좀 더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블루노트 앨범이 있을까요? 저 제키 테라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피아니스트인데 그것도 그 재즈 트리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에릭 할랜드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그 드러머가 진짜 엄청 잘 쳐요. 테크닉적으로도 완성돼 있고 음악적으로도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거기서 되게 다양한 리듬 스타일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되게 느린 비트부터 아주 빠른 뭐 저희 앨범의 뭐 소니 1번 트랙처럼 그런 빠른 정글 스타일의 리듬도 있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사심으로 챙겨가겠습니다. 네. 꼭 들어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추천곡 하나 해주시면은 아까 제키 테라슨의 곡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좋고요. 저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에스페란자 스팔딩이라는 노래하면서 베이스 치는 네, 그 네.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의 에스페란자라는 앨범이 있어요. 네. 그 앨범에 I Know You Know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곡은 좀 브라질리언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와 좀 펑크를 결합해서 또 약간 퓨전을 되게 잘 네,
잘 만든 곡이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그래가지고 예, 되게 리드미컬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추천곡들을 쫙 모아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왠지 막 부자 되는 느낌 있어요. 왜냐면 약간 그 노래들을 다 순간만큼. 소개받고 하니까는. 그래서 오늘 참 오늘 또 한 보따리 한 바가지가 나올 뻔했는데 한 보따리 좋은 곡들 챙겨갑니다. 석철 씨의 추천곡도 궁금합니다. 혹시 블루노트에서 뭐 기억에 남는 작품 있어요? 가장 애정하는 작품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추천 그 앨범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게 블루노트에서 나온 건지 뭐 그렇죠, ECM에서 맞아요. 나왔는지 뭐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분 다 살짝 이제 옛날 음반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앨범들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좀 요즘에 그냥 제가 즐겨 듣는 앨범을 좀 추천할까 하는데 그 마카야 맥크레이븐이라는 드러머이자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네. 그분의 2020년인가 2021년에 나온 앨범이 있는데 거기 그 앨범이 약간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2021년 그러니까 요새 재즈 힙합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뭔가 되게 뭔가 비트가 뭐 힙합이라고 해서 막 과하고 그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되게 스무스하게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 마카야 씨가 굉장히 드러머이지만 그러니까 프로듀서적인 능력이 되게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그분의 그 앨범을 추천하고 싶고 그 앨범 중에서 어터민 뉴욕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이 원래는 이게 굉장히 스탠다드한 곡인데 그 곡을 알고 그 곡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하면서도 이 멜로디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연주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힙합 비트를 직접 연주도 하시는. 직접 연주하고 직접 이제 샘플링해서 이제 그 앨범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그런 클래식 그 넘버들을 리샘플링 해가지고 네. 거기 위에 다시 새롭게 이제 멜로디를 붙이고 또 드럼 연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힙합 아티스트나 DJ가 그렇게 샘플링을 써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마카야 맥크레이븐이 이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재즈 재가공을 아티스트 한다. 재가공을 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뭐, 앨범 제목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Deciphering the Message. 네네네네. 그게 뭐래더라 해독 맞아요, 뭐 맞아요. 메시지를 해독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클래식의 그런 이제 올드한 이제 클래식 그 재즈들을 자기 자신이 이제 그걸 이제 뭐 메시지를 자기가 해독한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만나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왠지. 네네네. 되게 앨범 좋아요. 네. Deciphering the Message. 이 앨범 챙겨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추천곡도 한 곡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제가 브라질 음악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 네. 브라질 음악 2개를 준비했는데 네. 브루노 벨리라는 요즘 뭐랄까 브라질 좀 대표하는 신성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앨범이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네. 지금 올해 나온 앨범 중에 그 앨범 자켓이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어떤 여성을 이렇게 뭔가 표현한 그런 앨범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앨범 중에서 뉴 히트라는 곡을 좀 가져와 봤고 네. 그리고 이 곡은 이제 맨프레도 페스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거든요. 네. 이분도 되게 유니크한 그런 뭐랄까 막 이렇게 삼바에만 이렇게 국한된 그런 연주를 하시는 분은 아니고 막 신서사이저 연주도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좀 퓨전 재즈를 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힙합 DJ들이 그분의 이제 곡들을 많이 샘플링으로 이렇게 소스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그래서 DJ들이 더 좋아하는 약간 그런 음악이기도 한데 그 음악 중에 브라질리아나 넘버원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이 앞에서 윤석철 트리오의 아주 재밌고 친절한 제목들만 듣다가 이 외국인 아티스트들의 복잡한 이름들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작가님과 제가 이제 뮤브 플레이리스트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다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쫙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하나씩 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새 앨범 나의 여름은 아직 안 끝났어 발표한 윤석철 트리오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윤석철 트리오 참 국내에서 너무나 귀한 재즈 그룹이다 라는 얘기 우리 작가님께 써주셨습니다. 여기 안 너무 계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우리의 말이라고 하면 또 너무 막 민망하니까 이렇게 저희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참 각별한 팀인데 재즈 뮤지션으로서 어떤 꿈과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씩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어디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목숨 다하는 데까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약간 한국 재즈의 클래식이라고 얘기하면 네. 저희들이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꿈이에요. 아주 먼 훗날에 네네. 우리가 막 미국 재즈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뭐 웨인 쇼터 나오고 네. 뭐 이런 아주 찰리 파커 나오고 막 이런 거장들 이름 나오듯이 훗날 후대에 윤석철 트리오가 이렇게 다 네. 클래식 이름 한 2170년대 대박인데? 뭐 제가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모두가 확인할 게 네. 없는데 다음 세대에 네, 뭐 여기 지금 우리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확인할 분 없을 것 아무도 같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영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그리고 유명하셨던 그런 재즈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악기를 향한 열정과 음악에 향한 열정이 대단하셨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천 앨범에 말씀드렸던 그 드러머 아트 블레키 할아버지는 실제로 그 일본 투어를 갔다 오시고 이제 일주일 만에 또 사망하셨거든요. 네.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열정적인 연주를 하다 가셨는데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음악과 그 기존에 했던 그런 악기들에 대한 열정을 계속 가지고 음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희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일단 뭐 저의 뭐 연주나 아니면은 저의 뭐 음악이 뭐 우리 윤석철 트리오든 아니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음악에서 이렇게 오늘보다 한 걸음씩 발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 목표고 이게 좀 더 나아지는 것이 꿈입니다. 네. 네. 뭐 너무나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항상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귀한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 네. 귀한 질문, 귀한 시간에 해야 하는 우리의 질문을 귀한지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질문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많이 여쭤봤고 또 많이 여쭤보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 또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그때 맞아요.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또 마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고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영영 씨 어떠셨어요? 저 약간 저희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게 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아, 맞죠? 그냥 아니면- 편안하게 아니, 그냥 진짜 편안하게 네. 그냥 네. 그래서 사실 재즈 하면 사실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막 거장들 이름 나오고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네, 이 윤석철 트리오의 이 앨범, 그다음 이전 앨범들은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멜로디한 재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도 좀 재즈를 많이 들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하신 소감 한 번씩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함께.
뭐 영경님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마무리 인사를 좀 할까 하는데 사실 이제 재즈가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저 최근에 좀 와인을 좀 좋아하는데 와인도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와인 되게 잘 안다고 해가지고 막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보면 좀 재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즈도 그냥 정말 자기가 딱 좋아하고 즐기는 선에서만 이렇게 들으면 너무나도 정말 좋은 취미가 될 수 있고 좋은 음악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즈 음악 생활에 이제 저희가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열심히 좋은 음악 만들 테니까 계속 그 생활에 저희들을 계속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진님. 네. 이렇게 이제 새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희님. 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말을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윤석철 트리오와 함께한 뮤브 56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경 씨가 휴가를 가요. 그래서 휴가 2주 중에서 1주를 쓰게 되고 그렇죠. 올해 안에 1주를 더 쓸 계획이 있나요 혹시? 완전 있죠. 못 쓰면 이제 내년으로 2월 되진 않는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다음 주엔 영경 씨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저의 아주 오랜 방송 파트너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가 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서 아주 재미난 얘기 영경 씨 없는 김에 저 빼고. 네네네.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뺏길 수도 있다. 카톡방이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강하솔 씨와 다음 주에는 함께합니다. 네, 뮤브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철 씨의 추천 음악, 그 다음에 윤석철 트리오가 함께한 이 추천 음악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시면 모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윤석철 트리오와 함께했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방송의 정민재, 정영경 그리고 윤석철 트리오의 윤석철 정상이 김영진이었습니다. 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뮤브하세요.